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1위에 올라 있는 삼성전자 현황부터 체크하면서 가보시죠. 자,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사법 리스크 족쇄가 해소된 건데요. 참 글로벌리 어려운 국면에서 이제 삼성전자 본격적으로 어떤 위기 극복의 행보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오늘 처음으로 샘 올트만 또 오픈 AI CEO와 회동이 예정돼 있는데 바로 이 행보가 첫 번째 경영 행보가 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재료들이 나올까요? 잠시 뒤에 이야기 풀어가 볼 거고요. 2위에 오른 건 삼성 SDI였는데 주가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LG화학 어제에 이어서 그 전일에도 신저가를 기록했었는데 삼성 SDI도 어제는 20만 원 선까지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행신 2차 전지 안에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3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현대차입니다. 사실 관세 폭탄의 여파 가장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주셨던 부분 바로 완성차인데 현대차 그룹 안에선 현대차보다 기아가 문제였죠. 멕시코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 자 일단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해서 일정 부분 한 달 정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쨌든 간에 한 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지금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가도 궁금해지죠. 그런데 현대차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지아에 신공장을 건립하고 있죠. 네, 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해서 현재 생산이 한 70만 대 정도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데 100만 대까지 올려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자구책을 밝힌 걸로 확인이 됐고요. 이어서 4위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유한양행입니다. 바이오도 이 7개 기업 가운데서 계속 올라와 있는데 보시면 1월 달에는 외국인이 또 셀코리아를 단행했었네요. 국내 시장에서 무려 1조 4,444억 원을 매도했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가장 매도 우위에 자리매김을 한 건 삼성전자였고요. 이어선 현대차, 3위에는 유한양행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5위도 한번 보시죠. LG이노텍인데 LG이노텍도 맥을 못 추고 있죠. 기관이 10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이번 달 중순에 있을 또 MSCI 정기 리밸런싱에서 편출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6위에 오른 건 LG화학이었습니다. 어제 이어서 그 전일 계속해서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멕시코에는 완성차, 부품주, 또 철강까지 이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한숨 좀 돌렸다 싶은데 2차 전지 공장들은 대부분 캐나다에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또 속보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가 잘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찌 됐건 앞으로 일정 부분 유예인 거지 확실하게 또 일단락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2차 전지, 셀, 소재, 부품 업체들 모두 다 자구책을 좀 모색하고 발표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사실이고요. 끝으로 7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기아입니다. 기아 차량 25만 대 정도를 지금 현지에 있는 멕시코 생산 기지에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15만 대 정도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 부과 불가피한 영역이 15만 대라는 소리인데 자 오늘 일단은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주가 지금 6% 가까이 밀린 어제장에서 반등을 좀 시도할지 꽤 할지 좀 지켜봐야 될 듯 보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에 상당히 호재가 많았습니다. 일단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해서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듯 캐나다 총리와도 통화가 잘 됐다. 이와 함께 제조업 지표에 대한 것도 잘 나왔기 때문에 여러모로 셈법이 복잡합니다. 오늘 투자 전략 이분과 함께 잘 세워보도록 할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새벽에 나온 이슈부터 점검을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한 달 정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소식.
어제 일단 우리 시장이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락을 해서 이런 새벽에 나온 소식이 사실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뉴욕 증시 분위기를 봤을 때는 드라마틱한 반등은 없었습니다. 아직 캐나다라든지 중국이 좀 남아 있어서이기 때문일까요? 대표님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아시아 시장이나 유럽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미국은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온 거죠. 뭐 야간 선물 대비했을 때는 뭐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장후 시간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지금 멕시코, 캐나다, 멕시코가 지금 간밤에 이제 1개월 유예 전면 폐지가 아니라 1개월 유예에 나와서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조금씩 내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10,000명 국경에 10,000명 멕시코군을 배치해서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하겠다라고 이제 멕시코에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그 결과를 얻어냈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와 미국과의 그 긴 국경을 본인들의 인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멕시코에서 투입하기로. 그렇죠. 그럼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속보로 또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캐나다 쪽도 약간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진출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던 이유 자체가 일단 25%씩 관세를 먼저 부과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진짜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떨어진 거죠. 특히 이제 기아나 뭐 HL 만두라든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회사들 2차 전지 기업들은 캐나다 쪽,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제 그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좀 많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덩달아 빠졌는데 왜 빠졌냐면 뭐 반도체도 부과할 거라고 하고 뭐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월 달 안에 우리나라도 발표하지 않겠어?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제 뭐 전 세계 시장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트럼프의 기술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뭐 질러놓고 협상하는 거죠. 예. 근데 그 방법을 우리가 아는데도 당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네. 이 방법 안 먹히겠죠. 미국 대통령이니까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이제 먼저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하는 단계에 가는데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자동차라든지 철강업계, 뭐 정유업계 다 들고 일어나죠. 지금 이것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고 일어나는데 이제 결국에는 협상을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 이제 멕시코와는 일단 뭐 1개월 유예라고 했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관세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네. 이웃 나라들 때려봐야 예. 사실 별 소용 없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죠. 예, 근데 국경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들어가는 부분들을 니네가 담당하면 네. 내가 이런 것들은 좀 양해해 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사실은 말로 하면 안 들으니까 관세로 이제 협박을 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 기아라든지 어제 이제 많이 빠졌던 기업들, 멕시코나 이제 그 캐나다에 진출했던 기업들은 생각보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 선물 분위기도 장 막판에 장 중에는 거의 이제 금액으로 한 1조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결국엔 3,000억대로 마감을 했거든요, 매도 금액을. 그 얘기는 이제 4,000억대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매도 물량을 줄였다라는 거죠. 그럼 매수를 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어제 뺀 거 정도면 뭐 일단은 관세 관련된 건 거의 다 반영시켰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미국의 시장이 본 시장이 되게 중요했는데 다행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행보는 사실 이게 미국 정부 큰 정부치고는 굉장히 뭐가 좀 되게 호떡집 뭐 호떡 뒤집듯이 네. 예, 금방금방 뭐 자기가 원하는 거 나오면 바뀌잖아요, 자꾸 정책이. 네. 이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변동성을 키우는 건 하지만 2월 달은 계속 그럴 겁니다, 아마. 2월에서 3월 초까지는 기존에 본인이 얘기했던 이런 큰 틀을 잡기 위해서 빠른 행보를 보일 거다라고 이제 다들 예측했는데 그렇게 빠른 행보를 좀 이어가는 걸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이제 추가 10% 관세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또 보복 얘기를 별로 또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관세에 맞는 거에 좀 익숙한데 예. 10% 좀 더 한다고 하니까 일단 화를 한번 내긴 했지만 히토류를 뭐 하지 않겠냐, 뭐 갈륨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아직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전화 올 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진짜. 아마 이제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우려로 우리나라 이제 IT 중간 납품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고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부장 회사들도 많이 빠졌는데 이게 딥시크 여파에 이어서 두 번을 연속으로 맞은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부분 좀 과하게 너무 매도를 했다. 딥시크 여파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세 관련돼서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혀 관세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엔비디아한테 돈 더 받으면 되죠. 근데 부문별 또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관세를 매긴다면 또 이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달라질 텐데 그것도 이제 까봐야 아는 거니까. 예, 사실 지금 예. 캐나다랑 멕시코도 하겠어라고 했는데 했죠. 하고 나서 일단은 먼저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관계로 가는 거니까 그냥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관세 카드를 그냥 일방적으로 꺼내 드는 것이 아니라 협상용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용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부문별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캐나다 속보가 또 여럿 있었습니다. 자,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관세 한 달 유예하기로 또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죠.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잘 했고 이어서 한 달을 연기하기로 또 전격 합의했다라는 구체적인 기간까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곧 통화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네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서 내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증시는 어제 외국인들 그만큼 매도로 팔아치웠기 때문에 일단은 낙폭은 다 반영이 된 거고 오늘은 반등할 일만 남았다라는 건데 오늘 좀 제일 빠르게 되돌릴 만한 그런 섹터는 자동차라고 보세요. 어제 낙폭으로 치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어제 이제 이 뉴스로 올라올 거는 뭐 자동차가 제일 강하게 올라오겠죠. 바닥 좀 특히 기아. 기아가 좀 반등이 좀 강할 걸로 보이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어제 사실 덩달아 빠진 회사들이 많죠. 전반적으로 이제 선물이 이제 매도를 하니까 이제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은 다 팔았고 그리고 지금 어제 또 좋았던 뭐 전혀 상관없는 바이오 섹터도 막 빠지고. 그것도 바이오도 의약품에 부문별 또 관세 매길 수 있다라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약을 때문에. 만들어서 그 미국에 파는 경우는 없고요. CDMO 쪽은 해당이 안 될까요? CDMO는 그네들이 우리한테 주문한 거기 때문에 뭐 해당이 된다 안 된다는 건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네. 결국에는 가격 전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만 주는데 뭐 관세 부과하면 그럼 니들이 돈 더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BM 관련돼서 지금 뭐 딥시크 관련돼서 여전히 이제 뭐 지난주부터 연휴 때부터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결론이 났죠. 뭐 컴퓨팅 파워랑은 상관없다. 그냥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 그다음에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그 비용을 보도했던 그 미국 언론이 사실 좀 공부 안 하고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쪽도 투자를 그러니까 중국 그 딥시크 기업도 엄청난 컴퓨터를 투자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V3 모델을 기반으로 아론을 만든 거기 때문에 결국엔 기존의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과는 별 다를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뭐 관세 또 걱정하시는데 반도체도 그래서 어제 저는 SK하이닉스도 오늘 좀 많이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관세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부과된다 하더라도 그 엔비디아는 지금 HBM3 12단을 유일하게 납품받는 데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한테 야 이거 관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그런 거죠. 엔비디아한테 하이닉스가 나 그럼 가격 올려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가하면 되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뭐 자동차 가장 대표적인 거였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B2C 거래가 아니라 B2B 거래 같은 경우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가격을 그냥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어제 과하게 빠진 바이오 섹터라든지 HBM 관련된 기업들도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야, 어제 저희가 지금 낙폭이 좀 과할 수도 있다라고 오전장에서 같이 점검을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 괜찮다, 다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답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시장 그와 같이 좀 반응을 해줄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 안에서도 SK 하이닉스가 하락 시 매수가 유효하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쪽을 좀 지켜보자라는 힌트 또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처럼 새벽에 나온 호재들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호재 또 하나 있죠. 근데 오늘 아마 시장의 주인공은 오픈 AI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오늘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때문인데, 자, 이번 행보에서 가장 시장이 주목하는 건 아무래도 카카오와의 만남인 것 같아요. 뭐 자체 AI 서비스 카나나에 오픈 AI 모델을 뭐 활용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알려진 재료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장에서 또 한 번 반응이 올까요? 일단 뭐 카카오 어제 보면 기관들만 샀는데 사실은 이제 기관 개인 위주로 사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는데 당장 샘 올트만과 미리 이제 얘기를 했고 공식적인 발표를 뭘 할지 모르겠는데 뭘 진짜 대단한 걸 했으면 흘러나왔을 겁니다. 근데 안 흘러나오고 뭐 방한한다, 만난다 이 정도만 나오고 있는 건데 진짜 와서 지금 뭐 이 CEO들끼리 만나서 그 자리에서 뭐 계약을 성립하거나 뭔가를 하진 않겠죠. 잘 해보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만 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하이닉스도 미팅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렇죠. 삼성전자와 미팅은 아직 좀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정도가 돌고 있는데. 어제 단독 기사가 좀 났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기대감으로,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는 뭐랑 비슷한 상황이냐면 약간 마른 장작, 마른 장작. 마른 지푸라기, 예. 예, 그 불 살짝만 붙이면 그냥 확 타오르는 정도로 지금 뭐 사실 재료거리가 좀 있으면 예. 언제든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오늘 샘 올트만 와서 좋은 얘기 좀 해주면 사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12월 달에 47,00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때는 왜 갔냐면 오히려 계엄령이 터졌는데 주가가 올라갔죠. 예, 그건 정부 이 정부가 반정부 그러니까 수혜라는 이 정부가 말이었었죠. 무너지면 이제 예. 카카오 김범수 의장 좋아지지 않겠냐 뭐 이런 건데 그 정도보다는 그거보다는 좋은 이슈니까. 그건 이제 뭐 정치적인 그런 이제 이슈로 올라왔다라고 보면 네. 그 정도 선은 다시 한번 넘어가지 않겠나. 좀 뭐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예. 47,000원대 도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유심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샘 올트만이 이제 방한하는 게 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 이게 아니라 영업하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 예, 자기도 투자금 유치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양자 컴퓨팅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지금 그렇죠. 뭐 가전제품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로봇도 하겠다. 예,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리고 오픈 AI가 지금 거의 약간 반공기업처럼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약간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부분들, 그다음 민간 기업으로 완벽하게 전환해서 상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그래도 문제는 카카오가 지금 GPU 하나도 없죠. 하나나 해봐야 사실 별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거는 컴퓨팅 파워를 늘려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뭐 여기 만나서 어떻게 한번 빌붙어 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건 정부에 요청을 하든 본인들이 돈을 갖고 투자를 하든 투자를 소프트웨어 받든 쪽으로, 하드웨어 투자를 해야죠 지금. 하드웨어 쪽으로.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뭐 네. XAI 이런 데는 뭐 10,000대, 20,000대, 뭐 100,000대 이렇게 산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네이버에 한 2,000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카카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이건 근본적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말씀 중에 많은 재료들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네이버, 카카오 저희가 같이 항상 질문 드렸을 때는
비교하지 말아라. 네이버랑 카카오는 그렇죠. 다르다라는 말씀 주셨었는데 일단 카카오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재료로 그 전고점인 그 부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주시를 하자라고 뷰를 좀 열어두시는 것 같고요. 다만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시는 듯한 맞습니다. 예. 네, 뭐 그런 기존은 부분이에요. 네이버가 더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네. 카카오는 이제 약간 이벤트성이다라고 이벤트성.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체크해 볼 건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 최태원 회장과도 만나고 이재용 회장과도 지금 오픈 AI CEO가 회동을 할 걸로 단독 기사지만 어쨌든 전해졌습니다. 결국에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나서 처음으로 보이는 공식 행보가 될 텐데 근데 제가 쭉 한번 봤더니요. 네. 오픈 AI가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춤형 칩을 개발하겠다, 로봇팀도 구성을 하겠다 하면서 하드웨어 쪽으로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픈 AI랑 같이 겨뤄볼 만한 마수, 카드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 행보는 단순히 카카오처럼 일시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이 좀 나올 재료거리가 있지 않을까. 반도체 양대장에는 좀 기대를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어찌됐든 샘 올트만이 뭘 하고 싶어 해도 네. 로봇을 하고 싶은 건 어차피 멀티모달 관련돼서 하려면 사실 피지컬한 뭔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주목받는 게 이제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전기차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면 어찌됐든 반도체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HBM의 강자인 SK하이닉스를 버리고 갈 수는 없고 그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와도 그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그 투자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독자적인 칩도 만들고 싶고 이제 뭔가 지금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건 작년부터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엔비디아랑 지금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추후를 도모하려면 결국엔 본인 구글도 그랬고 사실은 뭐 모든 빅테크들이 자기만의 칩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샘 올트만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데리고 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주문형 반도체 강자를 굳이 따지자면 삼성전자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또 HBM은 결국엔 하이닉스. 하이닉스밖에 없죠.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아식 반도체가 굉장히 싸구려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워낙 비싸다 보니까. 예, 그거보단 쌀 수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엄청난 고성능으로 그거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브로드컴이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ASIC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 때 거기에도 똑같이 HBM4가 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친하게 지내야 사실은 본인도 칩을 만들 때 뭔가 요청할 때가 있죠.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네. 만들어줄 때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지금 분위기상 보면 TSMC 같은 경우는 뭐 요청하면 거의 뭐 한 1, 2년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만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딥시크 관세 이런 것 때문에 빠졌던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오늘 샘 올트만 방안이 오히려 이쪽 반도체 섹터에도 좀 호기가 되지 않겠나, 좋은 그 모멘텀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샘 올트만 CEO의 기대감을 좀 걸어보자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 밖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코멘트가 계속 있었어요. 로봇이나 이거 관련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로봇은 어제 이제 좀 그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네, 시세를 지켰어요. 오르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네. 로봇은 지금 이슈로 올라가는 거죠. 뭐 예. 사실은 뭐 예, 지금 예. 당장 휴머노이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휴머노이드 잘하고 있는 현대차는 못 가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서 한번 얘기를 또 하면서 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한번 저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구간 된 것 같고요. 로봇이요. 예. 예. 로봇 얘기 이제 할 만큼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컨퍼런스 콜 때 또 강하게 들어왔죠. 그렇죠.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로봇주들은 바닥권에 있는 뭐 이제 감속기나 가속기 정도 이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주요 기업들이 못 가면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차익 실현하시고 없는 분들은 굳이 지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물어보셨죠? 양자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관련된 종목도 움직이긴 할 텐데 우리나라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 회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기 테마로 생각하시고 거기에서 제일 센 놈 하나 잡아서 매매만 하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도 테마성으로 좀 대응을 해보고 로봇 관련해서도 차익 실현이 나올 구간이니만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실현을 하시고 신규 매수는 지금은 좀 지양을 하자라는 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반도체의 날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좀 가닥이 잡혀서 이럴 때는 테마성이 또 많이 짙게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 주도 섹터가 또 명확하면 그 대표적인 테마라 하면 마귀상일 것 같은데 어제 흐름만 봐도 힌트를 얻었어요. 음봉, 윗꼬리. 오늘은 기대해 볼 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어쨌든 오전에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 이런 종목도 올라오다가 좀 큰 종목들이 올라와서 음봉을 내니까. 네. 여기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한국석유, 뭐 흥구석유, 석유주로 가더라고요. 그 기름 유통하고 판매하는 회사 쪽으로 막 갔죠. 그래서 뭐 그게 유가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예. 기름은 아직 파지도 않았는데 석유를 판매하는 회사가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아직 시추권 꽂지도 않았죠.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제 뭐 탐사 보고서 하나 나온 건데. 좀 너무 기존 대한고래 프로젝트 관련주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물려 계셨던 분들은 나올 좋을 기회, 그리고 없는 분들은 괜히 가서 물리지 마시고 단기 이벤트로 변동성을 좀 주의해야 될 같고요. 대왕고래도 지금 진행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마귀 상어까지 지금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정부가 바뀌어봐야 아는 거고 예산을 줘야 뚫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는 데만 해도 한 몇 년 걸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대왕고래의 경우에는 1차 시추 중간 발표가 한 5에서 6월 정도 이번 올해 한 중반쯤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진지하게 대왕고래 마귀상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간 발표 결과를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라는 언급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좀 삼아 볼까요? 일단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왔잖아요. 네. 여기에 오픈 AI까지 붙어주니까 아무래도 반도체가 그동안 낙폭도 컸고 이래저래 타이밍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뭐 어제 좀 과하게 빠졌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딥시크라든지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은 너무 선반영 많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이제 딥시크 피해 기업들이라고 이제 언급됐던 회사들. 뭐 HBM 관련된 종목들이겠죠.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HBM 관련주, 그다음에 전력기기 관련주들 특히 많이 빠졌잖아요. 전력도 어제는 조금 보합권 유지하거나 뭐 이 정도 했는데 이미 감 잡은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쪽은 여전히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종목은 이제 요 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의견 달라진 건 없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우려했었던 관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딥시크라든지 이런 우려들이 하나씩 해소되기 때문에 가려졌던 빛들이 이젠 조금 바랄 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장 저희 이야기 한 대로만 흘러가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